안녕하세요. CNC RXR2450의 기초교육을 맡은 김충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NC 조각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CNC는 사용법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영상은 CNC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기초적인 동작과 가공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CNC란 컴퓨터를 통해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사람이 가공하기 어려운 형상을 정밀하고 일정하게 가공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품종 소량 생산, 시제품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레이저 커터에서는 어려웠던 입체적인 작업과 다양한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NC들은 엔드밀이라는 절삭에 용이한 날물을 스핀들이라는 고속모터가 회전시켜 부재를 가공하는데, 오늘 알려드릴 CNC는 렉슨의 RXR2450이라는 모델로 스핀들을 XYZ로 빠르게 이동시켜 2D부터 3D까지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RXR2450의 조작에 앞서 알아야 할 중요한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면입니다. 2D 혹은 3D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의 경우 제작 목적 혹은 캠 프롬에 따라 필요로 하는 포맷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입니다. 부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명령된 가공 경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공 경로를 지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G코드는 숫자로 작성된 좌표와 명령어가 기록된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C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며 다음 강의 캠 작성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캠은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캠을 통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G코드를 변환하여 USB나 네트워크를 통해 기계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캠 작성의 목표는 공작물을 가공하기 위함이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구 경로의 이상 유무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공물의 손상 및 사고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들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캠을 작성하고 CNC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아스파이어를 사용하여 캠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스파이어를 실행하시면 메인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메뉴에 파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 생성을 눌러주세요. 이곳에서 부재 혹은 가공물의 스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할 부재의 경우 폭이 312mm, 높이 104mm로 설정해주세요. 여기서 폭은 X축, 높이는 Y축을 의미합니다. 두께의 경우 Z축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사용할 부재의 높이이고 24mm로 설정하겠습니다. 기준점의 경우 위로 설정해 주시고 XY 원점의 경우 좌측 하단입니다. 이 좌측 하단이 가공의 시작점을 의미하고요. 단위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가 좋겠습니다. 해상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은 표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상단에 아이콘 중에 첫 줄 네 번째에 보시면 파일로부터 벡터 읽기라고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도면으로 사용할 파일을 불러옵니다. 벡터 파일, 쉽게 말하면 수치가 기록된 도면 파일들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JPG나 포토샵 등으로 제작된 비트맵 파일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 여기서 도형들이 각기 선택이 가능하고요. 선택은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추가 선택의 경우 키보드의 Shift 키와 함께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도형들 혹은 오브젝트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드래그를 통해서도 셀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공 명령을 줘보도록 하죠. 원을 3개를 한 번에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공구 경로라고 숨겨진 메뉴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가공에 관련된 설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가공에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구 경로 운영에서 두 번째, 나무에 네모난 구멍에 파져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면 포켓 공구 경로라고 나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랑 설정 화면이 조금 다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럴 때는 고급 공구 옵션 보이기를 클릭해 주시면 해결이 되고요. 상단의 시작 깊이는 0, 가공 깊이는 18mm, 즉 1.8cm를 파내겠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엔드밀로 가공할지 정해줘야 합니다. 자, 공구에서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 8mm를 선택합니다. 직경이 8mm, 패스 깊이의 경우 3mm, 겹침은 80%로 수정하시면 6.4mm로 자동 수정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중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스핀들 속도라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핀들이 엔드밀을 회전시키는데 속도라는 건 회전 속도를 말합니다. 13,000rpm, 1분에 13,000번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피드레이트, XY축의 이동 속도입니다. 단위는 mm/min이고 2400을 입력하시면 2.4m를 1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플런지율은 Z축의 속도 500mm/min 입력하시고 공구 번호의 경우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향후에 기계 CNC에서 이 공구 엔드밀들을 툴 넘버 2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적용, 확인 눌러주시고 바로 아래에 패스 누르시면 이 부분이 한 번에 얼마나 부재에 파고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정 부분입니다. 방금 입력했던 가공 깊이 18mm를 몇 번에 걸쳐서 가공을 하는지 이런 뜻입니다. 패스 6이라는 소리는 3mm씩 6번 봐서 총 깊이 18mm를 가공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6번보다는 5번이 더 빠른 가공 속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소재와 날물의 특징, 가공 방식을 고려해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넓은 영역 클리어런스 공구 사용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포켓의 모양은 옵셋, 하향 가공, 아래 체크박스 3개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계산. 그러면 화면이 3D 뷰어로 전환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공구 경로와 가공물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중간에 구동 재생 버튼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공구 경로가 보이게 되고 이를 통해 가공물의 가공 정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상단의 탭에서 새로운 클릭, 2D 도면으로 돌아와서 길다란 직사각형 클릭, 우측 공구 경로 탭에서 포켓 가공하기 12mm, 패스 깊이 설정을 4에서 3으로 변경, 확인 누르시고 계산 누르고 3D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한번 재생 버튼 클릭, 이상 확인 후 상단의 탭, 새로운 클릭, 2D 도면에서 작은 원, 드래그해서 그룹 선택하시고 우측에 공구 경로 포켓 가공하기 18mm, 이번에는 원의 크기가 좀 더 작기 때문에 공구를 변경하겠습니다. 공구 선택에서 6mm, 엔드밀 선택, 스핀들 속도는 12,000, 피드 레이트는 2400mm/min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플런지율은 500, 공구 번호는 1번입니다. 적용,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패스 편집에 들어가셔서 하단 패스의 수 5번, 3.6mm씩 5번 들어가게 명령 주시고 확인, 계산, 공구 경로 확인, 이상 유무 체크 후에 화면과 같이 물결 모양의 박스를 선택합니다. 공구 경로, 이번에는 포켓 가공하기가 아닌 프로파일 공구 경로 선택합니다. 프로파일은 구멍을 파내기보다는 정해진 라인을 따라 가공하는 공구 경로입니다. 선택한 부분을 커팅하기 위해서 가공 깊이는 부재의 24mm보다 0.2mm 더 깊은 24.2mm입니다. 커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0.2mm를 추가하여 커팅합니다. 공구 선택, 엔드밀은 6mm 엔드밀, 설정값은 기존과 같이 진행합니다. 적용, 확인 누르고 패스 편집, 패스의 수는 7, 약 3.4mm씩 7번에 걸쳐서 커팅이 진행됩니다. 바로 아래 가공 벡터 부분에 라인 기준으로 내측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측 클릭, 그리고 계산, 공구 경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 체크 후에 다시 2D 도면으로 넘어가서 가공물의 외곽을 커팅하기 위해 프로파일 커팅이기 때문에 깊이는 24.2mm로 갖고 패스의 수는 7번, 이번에는 라인 기준 외측으로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외측 클릭, 그리고 계산, 공구 경로 확인, 이상 유무 체크, 마지막으로 제품의 마무리를 위해 다시 한번 프로파일, 이번에는 공구 선택에서 V비트 90도 32mm 엔드밀을 선택, 스핀들 속도는 12,000, 피드 레이트는 2500, 플런지율 500, 공구 번호는 4번, mm/min 체크, 적용, 확인. 이번에는 가공 깊이를 1mm,
패스의 수는 1번. 이번에는 가공 벡터에서 on을 클릭합니다. on은 선택한 도면의 라인을 센터로 기준 잡고 가공이 진행됩니다. 계산, 공구 경로 확인, 모서리에 미세한 가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저와 결과물에 차이가 없다면 캠 작성이 무사히 끝난 겁니다. 이렇게 캠 프로그램을 활용 시 G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공물의 손상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가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필히 G코드를 학습하여 기계를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캠 프로그램을 G코드가 담긴 포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기 위해 우측 탭, 공구 경로 리스트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바로 위에 디스크 모양의 공구 경로 저장, 한 파일로 모든 시각화 공구 경로 출력 체크, 저장될 공구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8mm 엔드밀로 포켓 가공을 한번 진행하고 또 다른 포켓 2번을 가공하고 다음으로 6mm 날로 포켓 가공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못된 경로는 없는지 체크하시고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이번에 사용할 RXR2450의 포스트 파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G54번에 렉슨 집진기를 선택합니다. 공구 경로 저장 클릭하시고 파일명은 한글이 아닌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 주셔야 합니다. 한글명의 파일은 CNC 컨트롤러에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CH_NC01 하고 엔터. 한번 캠에서 출력된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메모장을 켜서 파일 열기, 방금 저장했던 캠 파일을 열면 이렇게 G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M06은 공구를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T는 to를, 즉 엔드밀이죠. T2는 2번 공구라는 뜻이며 T2M06은 툴 2번으로 공구를 교환해라 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S는 스핀들의 속도가 13000rpm, M3는 정방향 회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캠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G코드를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성한 캠을 바탕으로 직접 RXR2450을 사용하여 부재를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